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준금리의 동결 소식으로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변수가 가득했던 경제 상황에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또 추가됐습니다. 기준금리 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지만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벌써 6번 연속 동결입니다. 올라가는 금리에도 줄지 않는 가계대출은 지난 8월 1,2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대출이 더 늘고 올리자니 이미 대출받은 사람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셈인데요. 다만 이렇게 동결을 선택한 뒤에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게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의 패턴이었죠. 오늘도 그 행보가 재현될지 기자간담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10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세 등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3.7%를 나타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 4.3%보다 낮아졌으며 유로 지역은 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에서 4%대 초중반으로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둔화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IT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하는 3.7%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9월 중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인플레이션은 모두 3.3%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원 물가도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파급 영향이 지속되고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진정되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와 매수 심리가 강화되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전체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리 강화, 일시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큰 폭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조우종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총재님께서 그동안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물가 변동률도 가파르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게 금융상황지수라든지 여러 가격 변수를 보면은 긴축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전반적인 금리 상황이 지금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총재님께서 이 마라케시 출장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통방문을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게 내년 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건지 이게 늦춰진 결과가 내년 말이라는 건지가 궁금하고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중동 사태 정의 양상을 어떻게 보시고 결정하셨는지. 우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현재 우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긴축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기업부채도 늘어나는데 긴축적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이런 금리라든지 중립금리와의 비교, 가격 변수를 통해서 판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융상황지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긴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 변수가 아니고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제에 좀 충격을 걱정해서 하는 건데 기업 대출이 늘어났다고 이게 그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업 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다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대출로 이동하는 것도 많은 포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은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회사채를 상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실제로 이게 대출 자체를 보는 것이나 실물 경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뜻 들으면 기업 대출이 늘어나니까 막 투자를 늘리고 있냐? 사실 투자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런 수량 변수를 통해서 긴축 정도를 판단할 때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기업 대출의 변화 이런 것은 파이낸싱 방법이 변화해서 변화할 수 있지 실물 경제에 투자가 늘어난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희는 지금 금융 상황 지수라든지 중립 금리보다 저희가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지금 하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조를 볼 때는 통화 정책이 긴축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영향을 끼치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긴축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외에서 내년 말까지 우리 목표 수준이 2%로 수렴한다고 할 때 그 수렴하는 거를 해석을 그럼 2.3이면 수렴이 아니고 2.1이면 수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8월 저희 전망에 새로운 전망은 이제 11월에 나올 텐데 저희 8월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말까지는 2%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수렴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질문과 관련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중동 방문한 그 결과 이런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저희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8월에 예측했던 물가의 하락 경로 그 경로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십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저보고 지금 조지현 기자께서 내년 12월 딱 됐을 때 우리나라 목표 수준이 2%에 가 있을 거냐.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이번에도 저희가 12월 말까지 내년 12월 말까지 2%에 갈 거냐고 물어보시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 속도가 8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